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주민 반대 해소와 지역 참여 방안 등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식이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린 가운데 이번 주부터 각 지역 축제가 본격화하면서 봄 여행 주간으로 지정됐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경제를 위한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줄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쌀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연일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전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어민 반대를 불식시키고 지역 업체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미래를 전북에서 그리겠다는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전북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1기와 맞먹는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나아가 정부는 204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청사진까지 내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을 더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안전한 이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이어서 전북 재생에너지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새만금 권역에서만 사업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 주민과 업체 참여 보장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민관협의회가 참여 대상과 비율을 논의하고 있는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전망입니다. 또 서남의 해상풍력도 어장 감소에 대한 우려로 어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소통 창구가 필요합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기들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전북 재생에너지 사업이 언제쯤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정부와 전라북도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생활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도내에서 5,500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저탄소 생활 실천과 기후변화 대응에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를 위해 21만여 가구에 탄소 포인트제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비롯해 세 군데 공공하수 처리장에 태양광 발전 설치, 벽면 녹화 사업 등 모두 7개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주시가 1,000만 그루 정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합니다. 전주시는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1,0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겠다며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 결과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1년 후 발표됩니다. 익산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익산 여산면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한 동 5천여 제곱미터를 대부분 태워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가 새벽 시간대에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며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어나 마음 수양과 독립운동에 기여한 원불교가 문을 연 날을 축하하는 대각개교절 기념식이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곳곳에서 활짝 핀 봄꽃들과 31개에 이르는 각종 축제도 본격화하면서 상춘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올해로 104번째인 원불교 열린 날, 대각개교절 기념식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열렸습니다. 전산종법사는 법문을 통해 아는 것을 넘어 실천의 중요성과 끊임없는 마음 수양을 강조했습니다.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1000번, 10,000번, 억만 번 마음을 멈추고 가라앉히고 맑혀서 일심정력을 얻읍시다. 신도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큰 울림을 남긴 대종사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이웃과 함께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계와 함께 같이 잘 사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지역 곳곳에서는 절정에 이른 봄꽃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풍성한 꽃잔치에
관광객들은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꽃이 활짝 펴 있고 벚꽃이랑 철쭉이랑 색깔이 알록달록한 게 보기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익산 서동축제, 군산 꽁당 보리축제, 부안 마실축제, 그리고 뒤이어 남원 춘향제 등 앞으로 한 달여 동안 31개의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2일까지를 봄 여행 주간으로 지정하고 전북 투어 패스 할인 판매 등의 행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기간에는 미륵사지와 남원 광활루원 등 주요 관광지가 개방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홍보 활동도 펼쳐지게 됩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태양광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으로 관련 산업 위축이 우려됩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 폴리실리콘 가격은 킬로그램당 8.6달러로 1년 전 14.9달러와 비교해 4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OCI 등 태양광 원료 생산업체의 수출 물량은 24% 증가했지만 수출 금액은 오히려 21% 하락하는 등 생산성이 악화되고 무역 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출 불안과 내수 부진 영향으로 전북 지역의 소비 심리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조사 결과 4월 중 도내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8로 한 달 전보다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경기 전망과 생활 형편, 수입 전망, 지출 전망이 하락해 불안한 경제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네, 군산사랑 상품권이 올 들어서만 벌써 1,300억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군산시는 연말까지 4천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스포츠 의류 가게에 손님이 찾아와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물건값을 치릅니다. 주인은 작년보다 올해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더 많아져 매출의 20%는 상품권이 차지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가민가 했던 분들도 지금은 뭐 카드를 가져왔다가 다시 또 취소를 하고 상품권으로 또 가져가는 그런 지금 현재 트렌드가 잡혀 있습니다. 군산 시민들은 상품권 할인율이 10%에 달해 가게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만족감을 보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남편 70하고 저 70, 또 이제 저희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러기도 하고 많이 써요. 저희 생활비 거의 다 쓰는 편이에요. 현재 군산에는 상품권 가맹점이 9,700여 곳. 지난해 7월 상품권 발행이 시작된 때에 비해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1,280억 원어치가 발행됐는데 연말까지 2,700억 원을 더 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난해까지는 발행 규모의 10%를 국비 지원했지만 올해는 4%로 축소돼 4천억 원을 유통하려면 군산시가 24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상품권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시민의 세금이 더 늘어나는 셈이어서 고용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선도 모델이고 또 이제 시비 부담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이제 고용 위기 지역이라는 이제 그런 면을 저희가 부각을 시켜가지고 행정안전부에다가 지금 계속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행 비용도 연간 100억 원 가까이 들어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상품권 할인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 전자상품권 발행이나 인터넷 쇼핑몰 구축 등을 통해 유통 활성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경기 침체로 군산 지역 땅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지가 변동률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군산 지역 땅값은 전년 동기 대비 0.146% 하락해 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공장 폐쇄 충격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은 지난 한 해 동안 1.92% 하락해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한 가운데 올 들어서도 지가 하락이 지속된 반면 익산과 고창은 반등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다음 달 5일 어린이날 하루 동안 덕진동 인라인 롤러 경기장을 찾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 무료로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또 스케이트와 헬멧 등 장비도 무료로 대여해 줄 계획이라며 경기장 운영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부루원 정극인이 쓴 상춘곡의 배경이기도 한 정읍7보에서 태산 선비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유교 문화의 산실인 무성서원이 있는 정읍7보는 조선시대 최초의 가사인 상춘곡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7보에서는 지난 26일 태산 선비문화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스승 앞에서 자신이 배운 것을 암송하고 예를 돈독해 하는 강회 상음례와 정극인 선생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고연 향약이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춘곡 원문을 외우는 암송대회와 상춘곡 노래 부르기도 많은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동편제 판소리의 명창 고 정춘실 선생이 남원 운봉에 위치한 국악의 성지에 안치됐습니다. 향년 76세에 타계한 정춘실 명창은 남원에서 태어나 춘향 농악단에서 활동했고 98년에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15 동편제 춘향가 보유자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국악의 성지에는 조감녀와 강도근 등 명인명창 8명이 안치돼 있습니다. 이곳은 국악 선인들을 위한 봉안시설로 앞으로 국악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는 성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김제와 만경, 금산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문화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쿨렐레와 방송 댄스는 물론 농구와 나비골프, 바리스타와 플라워 아트 등의 프로그램이 방과 후 시간과 토요일에 운영됩니다. 청소년들이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가 생활을 즐기고 또래 친구들과 만남, 소통의 공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실군이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실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전 관리가 가능한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 노래와 함께하는 뇌운동 체조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최근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등 학생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자 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주 시군교육청과 각 지역 보건소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등 각종 감염병 대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수인성이나 식품을 매개로 한 감염병 관리와 감염병 발생 시 지자체와 신속한 협조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에코시티 중학교 신설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혁신 도시 내 중학교 설립 계획은 승인했지만 에코시티 내 가칭 봉암중학교는 아파트 분양 세대 수가 신설 수요에 모자란다며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에코시티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주변 학교의 분산 배치가 불가능하고 통학 불편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재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휴 폐업 공장 리모델링 방식의 도내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익산과 군산 국가산업단지 등 도내 7군데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달까지 시군별 사업 계획을 거쳐 6월로 예정된 산업자원부 평가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복합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휴 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의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에는 국비 70%가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설계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8억여 원을 들여 영세한 도내 중소기계 업체들에게 엔지니어링 설계 기술을 지원해 제품 개발을 돕기로 했습니다. 희망업체는 다음 달 21일까지 전북 테크노파크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 접수해야 하며 선정된 업체에는 최대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버려진 동물들에 대한 입양 지원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와 입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양 동물당 질병 진단과 예방접종, 미용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신청은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시군청에 직접 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는 유기동물의 구조와 치료 등을 위해 1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자녀와 함께하는 초보농부 도시농업교실을 운영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교실은 작물 표찰 제작과 텃밭 작물 심기를 시작으로 화분 만들기, 수확하기 등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이론과 현장 실습이 초보 농부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돼 농사 기초를 익힐 수 있는 유익한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가 대야면과 오식도 급수구역 상수도 유수율 형상을 위해 누수 탐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누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야 급수구역 8개 블록과 오식도 6개 블록에 대해 계량기와 우수 매놀 조사 등을 벌입니다. 시는 목표 유수율을 80%로 정하고 그동안 상수도 정비 및 적정 수압 유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부안군이 오늘 예술회관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성공개최 기원 클래식 음악회를 갖습니다. 전주 마당 창극 진짜 옹고집이 다음 달 4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상영작 포스터 100편이 오는 2일부터 전주 활복예술공장에서 전시됩니다. 전주 시립예술단의 합동공연이 오는 3일과 4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창작음악극 백범 김구를 선보입니다. 상상아트 공간 조형이 올해부터 첫 마중길 일대에서 야외 조각전을 엽니다. 제14회 군산 꽁당보리 축제가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국제문화마을 보리밭 일원에서 열립니다. 부안군 대표 축제인 제7회 부안마실축제가 5월 4일부터 4일간 매창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경기전 야간 탐방 프로그램인 왕과의 산책이 다음 달 4일부터 운영됩니다. 사단법인 둘레가 내일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화작을 부제로 토크 콘서트 오정혜의 농담을 진행합니다. 무주군이 봄을 맞아 노래와 토크가 있는 인문학 콘서트를 오는 2일 예체문화관에서 진행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쌀쌀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0도에서 낮 기온은 14도, 임실이 8도에서 13도, 동북권은 진안이 7도에서 14도, 무주가 8도에서 13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1도에서 14도, 고창이 11도에서 1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익산은 나쁨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이나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순환이 원활해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